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흐름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의 사상이고요. 율곡이의 선생님 역시 조선의 성리학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에서도요, 이 이황 이의 성리학과 또 실학사상 정약용이죠, 비교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6번과 7번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6번, 7번 문제에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70%가 넘는 경이적인 오답률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등급 가르기용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황과 이의 성리학 그리고 실학사상까지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어떠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공부를 지난 시간의 흐름상에서 함께 정리해 놓는다라는 느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율곡이의 선생님의 강의이기 때문에 율곡이의 선생님이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아주 좋은 책들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할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경몽요결, 그죠? 동호문답, 성학지묘, 훌륭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린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은 더 준비하여 날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을 어린 새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말 속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시기라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날지는 못하죠. 큰 성장한 성인 새는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준비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어찌 보면 더 큰 새로, 더 큰 날개를 가지고 활공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탐스러운 선생님이 아니라 제2의 담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저의 제자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본인의 꿈이 있을 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시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의 이런 훌륭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성리학을 이야기하는지 성리학의 열정을 불어넣은 이 선생님의 사상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연장선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와 기의 개념을 원리적이고 현상적인 개념으로 뚝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확 선생님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확실한 분이에요. 성격이 아주 꼬장꼬장하고요. 원리 원칙과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의 대가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는 워낙에 귀하니까 천박한 기가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주리론 역시 이를 중시해왔죠. 사화의 시대에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싶었던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면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호발이라는 건 역시 이와 기를 원류가 두 개다라고 쪼개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입니다.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 선생님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라는 스승님의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기만 발할 수 있다. 그걸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자꾸 명확하게 나눌 것, 가를 것, 각각이라는 표현, 그리고 모두 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이황 선생님의 철학은 사화의 시대의 원리 원칙을 중심으로 그 철학적인 중심에 이를 세우고자 하였던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을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선생님은 성격이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공부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 이것만은 꼭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강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하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역시 주기론적 성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이황 선생님이 주리론적 성리학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텐데요. 모든 교재와 교과서에 주기론적 성리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수양론에서는 이황 선생님이 경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이 선생님은 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과 이 선생님의 성리학을 비교하는 것이 역시 수능 문제거리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처럼 생활 속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황과 이의 성리학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황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말탄 장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장수를 뭐에 비유하냐면 이에 비유하는 거죠.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요, 기라는 것은 이 원리 원칙인 이에 비교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황 선생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주되게 뭘 강조했다? 이를 강조했다. 그래서 주리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말탄 선비에 비유하는 건 이 선생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오케이, 말을 타고 선비가 한양을 갈 때 이랴 한양은 이쪽으로 가자 라고 방향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럼 원리와 원칙? 오케이, 그것은 이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사람은, 즉 선비는 말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바라고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만 그래 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 본질적인 원칙은 이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내포 관계로 보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가운데 있고 바란 것으로 봤을 땐 7정 가운데 4단이 있고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이 관계에서 기를 아주 중시 여겼느냐 이를 중시 여겼느냐 요것을 비교해 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선생님을 공부하고 나서는 지난 시간 이황 선생님 공부하고 난 것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색깔 있는 종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이황, 이의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기라는 작업 속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쭉쭉 보여드리면서 선생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이황과 이의로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대답을 해봐라, 접근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었는지 그 해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작업이 참 참신하고 재밌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성인으로 성장해서 큰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게끔 요 중요한 시기에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인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탐 공부와 윤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선생님의 성리학을 하나 둘씩 제가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접근은 이 선생님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접근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선생님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지방은 아닙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죠? 네, 어머님과 이제 같은 지역이죠. 어딥니까? 강릉 그리고 오죽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태어난 곳은 강릉입니다. 많은 율곡이라는 호를 붙이는 이유가 밤골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밤율자니까요. 그럼 밤골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 지리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밤골은 경기도 파주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경기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황 선생님은 퇴계라는 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은 경기지방이 아니고 안동,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와 다른 안동이다라는 이 아랫지방과 도심으로 볼 수 있는 한양 근처의 경기지방은
분명히 다른 색채를 가질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파주에 자운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후학들도 여기에서 성장을 시켜내시죠. 그래서 기호 남인들이 영향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율곡 선생님의 어떤 철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아랫지방, 영남지방보다는 더 도심에 가까웠던 경기지방은 외부의 공기의 유통이 활발했고 모든 것들이 집결되는 지역이었으며 청나라를 비롯한 뭐 그 뒤에 청나라죠. 근데 많은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면에서 그 뒤에 청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실학사상이라는 게 또 태동되기도 하는 배경이 이 경기지방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어떤 원류가 이 선생님의 철학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신사임당의 조기 교육에 의해서 정말 천재적인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13세에 장원급제를 하시니까요. 진사초시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9개의 과거급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율곡 이이 선생님을 구도장원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장원, 과거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16살이 되던 해에 크나큰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바로 사랑했던 어머님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3년상을 치릅니다. 19살이 되죠. 이 19살 때 율곡 이이 선생님은 불경을 공부하면서 금강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제 도심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서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자, 불경을 공부했어. 성리학자가 말이죠. 심지어는 양명학에까지 능통하게 됩니다. 도가서적도 섭렵하게 됩니다. 자, 특징이 나오죠. 이황 선생님이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굉장히 그 시대의 중심을 세우고자 하는 이를 강조하는 철학이었다면 율곡 이이 선생님은 융통성이 많은 개혁의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대의 통찰력을 갖추고 천재적인 삶을 살았던 율곡 이이 선생님의 성리학적 관점을 지금부터 하나둘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드린 것들이 다 이제 자산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율곡 이이 선생님의 성리학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곡 이이 선생님의 성리학은 역시 이황 선생님을 우리가 접근했던 것처럼 일단은 율곡 이이 선생님이 이와 기를 뭐로 보고 있느냐 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같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색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님은 이황 선생님과 다른 점들을 부각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황 선생님은 이를 원리적 개념으로 아주 순선 무악한 개념으로 봤죠. 기는 현상적 개념으로 가선가악이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율곡 이이 선생님은 같은 듯 다른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어서 어디에든 존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요, 크게 성리학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리학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일분수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바로 주자가 성리학을 설명하면서 이는 어디에도 녹아들어 있다. 그런데 기라는 것을 바로 이 선생님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읽냐? 특수한 개념.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분필, 이 분필을 만들 때 세상이 뭔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공장에서 찍혔기 때문에 현대 철학으로 보면 실존주의에선 이건 공장에서 찍혀 나온 것,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것, 사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어쨌거나 성리학에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하늘과 땅의 기운에 의해서 오묘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분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쳐봅시다. 그러면은 만들어질 때 이것을 요런 색깔로 해서 원료는 뭘로 하고 요것을 송샘이 요렇게 쓸 때 글씨를 잘 보이게 만들어야지라는 원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 원리는 분필을 만드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비슷한 분필들의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담겨 있는 껍데기는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 자, 사람한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고 있는 지금 카메라 감독님, 밖에 있는 PD님 생김새가 똑같나요? 다르죠. 그 생김새가 다른 것은 기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원리가 다른가요? 사람이 선생님은 수분이 5%고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 원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요 뭐라고 읽냐면 통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였나요? 선생님이 EBS에 막 되게 재밌는 코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통이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초대해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인터뷰하고 막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지금 라이브 클래스가 좀 모든 선생님이 모여서 진행하는 생방송이었다.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통하는 거죠. 입시도 통하고 선생님과 학생들도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만사 형통하고 이런 얘기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통한다. 그런데 기는 특수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국한되어 있죠. 이거 뭐냐? 국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껍데기는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번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걸 그대로 이와 기에다 갖다 쓰세요. 이는 통하는데 말이죠. 모든 것의 원리니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그러나 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한된다. 껍데기는 국한된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 통, 기, 국이라고 읽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2번에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오묘한 글자가 하나 나오죠. 요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한자로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자 싫으시면요. 제가 옆에다 다 병기해 드리니까 그냥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요 한자가 좀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뭐라고 읽냐면 이, 기, 지, 묘다라는 이와 기는 관계가 오묘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다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이 플러스 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기와 섞일 수는 없어요. 기는 이와 섞일 수는 없죠. 엄연히 개념이 다르니까요. 관념적으로 다릅니다. 됩니까? 지난 시간에 기대승 선생님이 이황 선생님을 비판할 때 관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기라는 개념이 따로 써지니까 글씨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와 기는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또 뗄 수가 없는 관계야. 오묘하죠. 이와 기는 분명히 다른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인 듯 둘인 듯 하나인 것 같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가 아주 오묘한 관계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을 이야기했던 주자학에서 나온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 기는 아주 오묘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자, 빨간 펜으로 쓰세요. 상호 보완 관계를 중시했고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쫙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황 선생님과 비교해보면 이와 기의 관계에서의 상호 보완 관계와 조화를 강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이상이다 라고 하고 이걸 현실이다 라고 했을 때 이상과 현실을 뚝 쪼개놓고 우리는 이데아를 희구해야 하네 라는 플라톤적인 관점이 이황 선생님에게 있었다라면 이 선생님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상은 그리 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현실을 개혁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에 비교하면 아주 재밌겠죠. 이러한 원칙들이 견지된 이 선생님의 철학은 이황 선생님과 아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자꾸 제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보편타당한 원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부각시킨다는 것 한번 점검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점을 부각시켜 볼까요? 2번으로 한번 옆에다 옮겨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쓸 내용은요. 바로 이 선생님은 주자학에 뭘 주목했느냐? 이, 기, 불, 상, 리의 원칙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이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떼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CF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황 선생님. 이황 선생님은 뭐에? 이, 기, 불, 상, 잡에 주목했다. 이 얘기는 뭐죠? 어디 잡다하게 기를 이에다 섞나? 원리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사람이 살면서 원리와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흔들리면 그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야. 이게 이황 선생님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었죠. 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와 기는요. 원류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기 일원론. 원류가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었던 이황 선생님 적지 않겠습니다. 뭐와 비교가 되죠? 이원론과 비교가 되죠. 그러면 이기호발이 되겠지만 3번으로 가서 이와 기는 원류가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통째로. 그 안에 좋은 것만 골라내면 사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해하셨나요? 다른 거 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셔도 떼지 말라고 그랬어. 이 선생님은 이름 자체가 이잖아요. 못 떼요, 못 떼. 그죠? 이황 선생님은 이확 선생님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확실하신 분이. 어디 그걸 섞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기 일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라는 것은 기만 바래라고 해서 기, 발, 이, 승, 일, 도, 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뭘 얘기하게 되느냐? 이황 선생님의 이, 기, 호, 발설을 비판하게 되었다. 요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요령이 하나가 있어요. 자, 빨간 펜으로 알려드릴게요. 요 요령은 외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황 선생님은 이기호발을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글을 읽다 보면 이와 기를 나눠야 돼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눠야 돼요. 슬래시 또 나오는 거예요. 기질지성. 이 슬래시입니다.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뭐 4단과 7정도 나눠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섞지 말아라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섞이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도 바라고 동그라미, 기도 바라고 동그라미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쪼개져 있으니까. 원류가 두 개니까. 이도 바라고. 물론 이가 바란 다음엔 기가 거기에 쫓아오고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이 선생님은 가로 열고 이가 바라는 것, 기가 바라는 것 중에 기가 바라는 것은 맞지만 기만 바란다라는 거죠. 이가 바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X를 쳐버려야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요 얘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학문적인 성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4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선생님은요, 결국 이런 측면 때문에 현실에서 이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철학이고 그 현실적인 철학은 개혁적인 사상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혁신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이제 유명해질 때 말은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make better가 아니라 make better 이게 아니라 make new 새로운 걸 만들 것이다.
그걸 우린 혁신이라고 표현하죠. 혁이라는 말은 가죽 혁자를 씁니다. 새로운 가죽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뭐 전쟁터에 가던 뭘 하던 간에 완전 예전의 그 가죽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새로운 생각의 전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상만 꿈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실을 바꿈으로써 개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뭘로 도출되느냐? 바로 사회경장론. 자, 사회경장론은요. 원래 이제 이분의 세계관이 뭐냐면 국가가 창업이 되면 뭐 한 기업도 창업하고 뭐 가게도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성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점점 이제 고이는 거죠. 그럼 썩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경장의 시기가 와야 된다. 개혁의 시기. 경장은 개혁의 옛말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는요. 우리 때는 국사였어요.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는 가보경장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경장이라는 말은 사회를 지금 개혁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많은 분야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국방, 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네 아니네 뭐 그런 은유를 썼네 뭐 아니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국방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예견을 했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서 한 10년 안쪽으로 큰 전란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0년 안쪽으로 임진왜란이 도래했죠. 저 강릉 쪽에서 뭐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보면 이가 이순신을 불렀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율곡 이 선생님이 통찰가로서 시대를 읽는 눈으로서 그런 예견을 하고 이순신을 불러다가 큰 전란이 있을 건데 네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리고 국방만 있습니까? 이분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뭔가요? 교육, 사회, 제도 많은 부분의 혁신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철학적인 성격도 나가게 되는데요. 기호남인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호남인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파를 썼으니까 기호학파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분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의병이나 위정척사와 같은 어떤 성리학, 정통 성리학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우리의 국권을 강조했던 그런 사상에 영향을 준 이황 선생님과 다르게 실학사상이 태동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기호남인들이 실학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쭉 이어지게 되는 건 거죠. 이런 개혁적인 사상들이요. 마지막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학 10도라고 이황 선생님 얘기했다면 성학 집요. 이 책 말고도 동호문답, 그죠? 실제로 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항상 주변의 측근들로서 많은 가르침을 학자들이 주곤 했었거든요. 어린 왕을 성장시키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던 그런 글들, 동호문답에도 있고요. 경몽요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본인의 성리학적 개념을 담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리학의 열정을 불어넣은 이 율곡 선생님, 이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율곡 이 선생님의 철학적인 색채를 좀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역시 시험 문제는 이황과 이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요. 율곡 이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가 하나 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49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탐구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자료를 왜 준비해 왔는지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말탄 장순이, 말탄 선빈이 이 비유에 정확하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 사람이 말을 타고 라고 할 때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써주시고요. 제가 위에다 뽑아서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아래다 쓰는데요. 그 다음에 말은 말이에요. 따그닥따그닥 말. 그 말은 기를 비유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 글 그리고 이 글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보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말탄 선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출입하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출입한다라는 건 움직인 거잖아요. 움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발, 드러나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런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어떤지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앞에 만나가지고 누구야 너 본성이 참 어떻구나 이렇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점선 하트죠? 그죠? 이 하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트 투 하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점심을 먹고 공부하다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봤어. 그러면 눈에서 하트가 뿅 나가는 거예요. 뿅 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동공이 막 확장 축소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이 뻘개지면서 하트가 이제 드러나죠. 이걸 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말인데 이 비유에서 보면 사람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발했다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감정이 드러나고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보면 사람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으로서 이가 길을 타고 운행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좋았다. 말이 뭐예요? 이가 길을 타고 운행하는 것, 그것은 움직이는 실체는 말이 움직이는 거고 사람은 사람 자체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말을 타야 가는 거예요. 한양까지 어떻게 선비가 걸어가겠어요. 저기 지방 안동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말을 타야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가 기에 올라탔을 때만 움직인다라는 건 이는 별도로 움직일 수 없고 기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딴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기만 발에 기만 움직여 말만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를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와 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사람과 말은 서로 따르며 떨어지지 않음을 가정한 것이다. 이와 기는 뗄래야 뗄 수 없어. 또 나오죠. 이기불상 리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은 그래서 그런 관계다. 그런즉 사람과 말이 문을 나서서 반드시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말이 싣고 가는 것은 꼭 이가 기의 주제가 되고 이 말은 뭐냐? 이가 즉 사람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랴 한양으로 가자. 이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만 보면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을 나설 때 사람과 말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기가 이를 쫓아 발한 것이며 사람이 말을 탔는데 말이 제대로 날뛰어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가 함부로 운행한 혹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가 제대로 발해서 좋은 쪽으로 간 것을 선일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건 사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대로 못 가고 날뛰면 말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아니면 선일변으로 간 게 아니라 감정으로 놀아는 거예요. 감정으로 놀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치면 욕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제가 마지막에 문제 풀다가 성과 정과 욕의 관계를 물컵에 비유해가지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 이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기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선생님 지난 시간처럼 이황 선생님처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개념, 기는 특수한 개념이고요. 이통기국에서 이기주묘가 나오죠. 오묘하다, 상호 보완관계와 조화를 강조하고 있구나. 주기론입니다. 주기론이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성리학에선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기철학 이러면 최한기의 기측체의 이런 책들이 이제 유명한데요. 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리학은 이를 강조해줘.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 뿌리, 원류는 바로 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왜 주기론이라고 교재가 표현하고 우리 뭐 성리학 책이나 요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상대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던 기의 영역을 강조하고 움직이는 건 기만 바래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주기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론이다라고 외워주시면 이황의 주리론과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일원론입니다. 원류가 하나예요. 기발 이승 일도설, 현실적이고 개혁적 사회 경장론, 그리고 실학사상, 기후학파, 성학지표.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엄청 이슈가 됐었던 문제예요. 뭐냐면 2002년도 수능에 이 윤리의 그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의 제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황 선생님은 경, 이 선생님은 성 이렇게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성이 마음의 본체요 하늘의 이치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하늘의 이치. 그러면 하늘의 이치는 뭐예요? 천리잖아요. 천리. 우리 성리학자들은 천리 중시하지 않습니까? 존천리 거인요. 천리가 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본체. 그건 인간의 가장 착한 마음의 알맹이. 그게 성이다.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만드냐면 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경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경보다 성을 더 중시했고 궁극적 목표 지점은 성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거기로 가기 위해선 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제가 이 뉴탐스러운 진행을 하면서 저 혼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작 과정에서 우리 전체를 진행하시는 뭐 PD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장하는 수능교육부, 그 다음에 교재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검수해 주시는 검수교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함께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가 뉴탐스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뭔지 아세요? 네, 저한테 요구하신 것도 개념에 대한 반복적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하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수능 인문의 내신 대비 이런 걸로 저를 만나고 이용하고 계시다라면 이런 개념들만 가지고 충분히 해치울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과정의 모의고사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자료는요.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 탑재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다운을 받아놓고 달달달달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좀 다르게 제가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일부러. 자, 이황 선생님은 주리론이고 영남학파, 이 선생님은 주기론이고 기호학파.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이냐 영남 지방이냐 이거 다르다라는 거죠.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굉장히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쪼개는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기불상 리의 원칙에서 떼지 말아라라는 걸 강조하죠.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나온 김에 불상 잡 이기 불상 리.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성리학 수업을 안 들으신 거예요. 성리학에서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이기론 얘기할 때. 그 이기론 중에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라는 것을 오묘하다라고 해가지고 주자가 꺼내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둘이 시비가 붙은 거죠. 자, 이기 호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발생 일도설. 기만바래라고 하니까 이가 바란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래서 이가 있다시만하게 바라고 기가 쫓아오고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타고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올라탔으니까 이렇게 외우면 또 쪼갠 거니까 이 누구예요? 이도 바라고 그러니까 이가 바랬어. 그 다음 기도 바라고 둘 다 바라니까 이황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인심과 도심의 관계에서도 강조합니다. 인심은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리학을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인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욕이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고 도심은 하늘의 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인심, 도심, 종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인심과 도심을 떼지 마세요라는 거죠.
경을 강조했고요. 성을 강조했고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순선한 이를 강조하고 사당, 그 다음에 현실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창의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1,000원권에 이황 선생님이 들어갔고 5,000원권에 이율곡 이 선생님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딱 하고 나서는 어떤 주장을 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5,000원과 1,000원 중에 뭐 주면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를 받으려면 뭘 받을래 하면 뭘 받으실래요? 저는 1,000원을 받겠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신 분이죠. 저는 5,000원 받을 거예요. 현실적인 분이죠. 아, 현실적입니다. 그죠? 훨씬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뭐 외우시든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예,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 저의 제자가 조폐공사에 전화를 해봤답니다. 예, 근데 뭐 별다른 뭐 이유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다음은 지역의 특색.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떤 경기도 지방은 외부 공기의 유통이 활발했으니까 아주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아테네 학당에 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기불상잡, 어디 이 훌륭한 원리를 섞어, 뭐 이렇게 이황. 여기는 이제 현실주의자. 아이 스승님, 아 어디 뭐 자꾸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현실을 바꿔야지. 현실주의자. 재밌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칸트와 사르트르를 비교했는데요. 칸트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사르트르 현실 참여. 제가 OT 때도 소개를 한번 해봤지만 현실 참여적입니다. 실존주의자로서. 말탄 장수와 말탄 선비 비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말만 움직일 수 있다. 방향은 선비가 정하지만 모든 것을 주재하는 건 이다라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주리론, 주기론. 요거는 인심도심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거 누구겠어요? 이황 선생님을 상상해 보라고. 근데 이제 일체형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심으로 시작했어도 잘 수양을 하면 도심이 되고, 도심으로 출발했어도 잘못돼서 병통에 빠지면 인심으로 가서 인욕으로 흐를 수도 있고, 요 관계가 약간 이의스럽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경입니다. 성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성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뭔 말이냐? 말씀이라는 것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 선생님이 이런 표현하네요.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냥 활자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제가 큰 새가 되어서 날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학생 때는 균형 있는 날개를 갖추기 위한, 큰 날개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는 날개, 좌우의 날개도 중요하고 상하를 볼 수 있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좌우의 날개, 이걸 다 갖추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 본인이 나가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냥 활자인 거죠. 송쌤한테 배운 걸로 끝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선생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충분히 제가 아주 자세하게 문제풀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이통이란 천지만물이 동일한 이임을 말하고 기국이란 천지만물이 각각 하나의 기임을 얘기한다. 각각이 중요하죠. 요거는 다 다르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생김새와 저와 똑같지 않죠. 도플갱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건 이통기국. 이통기국에서 이기지묘까지 연장을 해주시고요.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는 무형이니까 다 통하죠. 원리는 똑같으니까. 유형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죠. 그러므로 이는 작용하는 바가 없고 기는 작용하는 바가 있다. 그렇죠. 움직이는 건 기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이 얘기. 모 중에 인욕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천리에서 나온 것이 뭐야? 그러면은
포함하고 있는 것 칠정 가운데 선일변을 4단이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고르시면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어디에만 해당됩니까? 네, 5번 칠정 4단. 그래서 이 내포 관계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든 것을 내포 관계로 표현하니까 칠정을 기로 외우셔도 되고 4단을 2로 외우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우실 때 그 다음에 칠정을 기질지성으로 외우고 4단을 본연지성으로 외워도 되겠죠. 그 관계가 계속 견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 선생님은 어떻죠? 뿌리가 두 개라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와 기 따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 기가 이에 섞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가니까 4단과 칠정도 다르고 본연지성, 기질지성도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우리 뉴탐스론 55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4단과 칠정의 관계는 곧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여기에 나왔죠. 힌트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겸이다라는 건 내포함을 얘기하는 거죠. 겸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오히려 본연지성을 겸한다. 그러니까 뭐가 기질지성 가운데 본연지성 하니까 요게 밖으로 나올 때는 4단, 칠정 이렇게 되는 거죠. 커다란 게 칠정, 가운데 선일변이 4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래 나올걸요? 확인해 볼까요? 자, 4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 선일변이라고 합니다. 선한 측면. 이고 칠정은 4단을 합혀서 말한 것이니 칠정의 한 측면과 칠정 전체를 어찌 둘로 나눠 대치할 수 있겠는가? 이 말 누구예요? 실제로 이황 선생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35세나 선배였던 이황 선생님을 만나요. 결혼하고 이제 그 상주에 사는 장인어른 만나러 가다가 이 선생님이 딱 한 번 만나요. 그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율곡 이 선생님이 결혼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가다가 이제 만나요. 35세 선배였던 이황을. 그래서 이황 선생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제 성리학적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율곡 이 선생님이 이황 선생님도 율곡 이 선생님의 어떤 일면을 비판하게 되죠. 근데 율곡 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 이황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받아치게 됩니다. 칠정밖에 다른 정은 없습니다라는 게 논건 건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칠포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칠정 가운데 4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을 지닙니다. 안 되죠. 이건 누구의 입장? 이황의 입장입니다. 4단과 칠정이 바라는 연원은 같다. 이기 일원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단은 성이고 칠정은 정이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단과 칠정 모두 정이에요. 그럼 성은 뭐냐? 성은 사덕 같은 게 성인 거예요. 이걸 뭐에다 이제 비유할 수 있냐면 물컵 나옵니다. 물컵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요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껍데기, 컵이 마음입니다. 그 안에 아직 찰랑찰랑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발하지 않은 상태가 성이고요. 요게 찰랑찰랑 이제 움직이면 요걸 한자 뭐라고 읽냐면 정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넘쳤어. 막 그러면 요걸 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 점선 하트고 요건 실선 하트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4단과 칠정 모두 정에 들어간다라고 비유합니다. 거기까지. 칠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기를 탄 것이다. 이 말은 칠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기를 탄 것이라는 건 모든 것이 기가 바라는 것이니까 그 입장은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기기천의 입장, 이황과 다르게 뭘 강조했다? 자, 아주 귀엽게 나와 계신데요. 이통기국 이기지묘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네, 사회경장론까지 꼭 여러분들이 외워둘 키워드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했던 이 선생님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학사상 그리고 정약용의 성기호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